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다마고치 프로젝트 신문기자, 방송기자, 그리고 아나운서와 PD를 양성하는 다마고치 프로젝트 시즌 1. 오늘도 저희 다마고치 1호기 안동준 씨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안동준 씨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또 생겼다고 그러는데, 일단 학생이니까 지금 개학하니까 어때요? 요새 개강해서 또 수업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또 정신이 없네요, 지금. 공부하느라는데 집중 잘 안 되죠. 네. 학점 관리 때문에 정신 없을 것 같아요. 학점도 관리해야 되는데 또 이제 취업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막 공부하고 이러려니까 또 정신이 없어요. 주로 어떤 공부하고 있어요, 요새는? 요새는 이제 자격증 공부하려고 한국어랑 이제 토익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 학생은 딴 것보다 한국어랑 토익 먼저 없어 놓으세요. 이거는 인생의 장애물이야, 장애물. 그래서 이걸 잘한다고 조금 가산점이 들어가는데, 못하면 진짜 여러분의 잘목을 엄청 잡아요. 그래서 빨리 없애버리세요. 특히 제 학생분들은. 자, 오늘은 공부하시다가, 그래서 언론사 입사 공부의 가장 기본은 방송 뉴스 보기와 신문 읽기거든요. 그 신문 읽기 관해서 동준 씨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매번 이제 신문 읽고 있는데 이제 신문에 보면 이제 경제면이 따로 있는데 그 경제면에 나오는 뭐 용어들이나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신문 읽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신문은 일단은 챕터별로 공부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치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흐름에 대해서 첫 번째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화제가 되는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요새 화제가 되는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 그리고 선거제 개혁이 계속 나오죠. 이것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 가지 변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금리, 두 번째가 환율,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역수지. 거기다가 더해서 경제성장률 정도, 이 정도 네 가지 지표, 총괄적으로 네 가지 지표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내려갔을 때는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중심으로 논리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 그다음에 많은 경제 용어들 새로 나오잖아요. 뭐 프레카리어트라든지 플랫폼성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왜 영어도 단어만 많이 외워도 좀 들리잖아요. 경제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를 알아나가는 일종의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공부가 쉬워집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사회 현상이 중요하고 나오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가령 법조기사관에서 뭐 이런 거 헷갈리죠. 뭐 항고, 항소, 상소, 상고 이런 거 되게 헷갈리죠. 네.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서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체크해 가시면서 자, 예를 들어 항소의 의미는 뭔가, 상고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단어를 많이 보면 이걸 그냥 내가 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약술해 보세요. 자신이 아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약술해 보면은 이게 아는 개념인지 모르는 개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까지는 보통 논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파트로는 문화나 스포츠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나 스포츠는 논술 논제로 나오는 경우엔 전문지 말고는 거의 없겠죠. 네. 보세요, 논술 논제로? 스포츠나 그 문화 쪽이요? 네, 논술 논제로 혹시 준비해요? 아니요, 딱 그렇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파트는 그렇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시사상식에서는 발목을 잡기가 너무나 좋다. 특히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렸던 해에는 그 올림픽 월드컵의 종목이라든지 특이한 기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중심으로 보시고요. 또 그다음에 시상, 올해 금자탑, 역사적 기록이 나온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들도 빼놓지 말고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혼동시키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가령 뭐 베를린 영화제와 칸느 영화제의 상징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종류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놓고 그냥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막 제 공부할 때 그런 것도 나왔어. 소녀시대 멤버스 더하기 무슨 빅뱅 멤버스 더하기 뭐더라? 무슨 밴드가 생긴 해 빼기 뭐 마이클 잭슨의 첫 멤버 판매. 이거 어떻게 알아? 그냥 틀리라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시면 돼요. 그런 거 공부하시려고 괜히 강박적으로 모든 페이지 다 보시다가는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오히려 실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첨지 보시나요? 신문 뒤에 끼어있는 첨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첨지는. 아, 첨지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첨지가
모든 첨지를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첨지 중에 경제면이 보통 첨지로 많이 나오죠. 네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첨지로 많이 나오는데 첨지 버리시면 경제를 다 날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중국 음식 쓰시는 용도로 그 첨지 쓰시면 안 돼요. 그 만드는 기자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 첨지 다 챙겨보시고 다만 부동산면 이런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광고에 광고 그거 신문같이 생겼는데 그다음에 뭐 유통 뭐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 다 광고야. 교육 이런 거 다 광고야. 그래서 경제 관련된 첨지는 버리지 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자와 오늘자 H신문을 같이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준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니까 어제자 한겨레 신문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부 규제가 가른 미세먼지 배출 발전 43% 늘고 제철 25% 늘었다 뭐 이런 건데 요거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제 비중이 올해 들어서는 많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 논제로 좀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이번에 반민특위의 말폭탄 이거 나왔는데 반민특위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 빈칸 넣기로 중요하잖아. 반민특위가 어떤 기구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공시가 12년 만에 최대폭 상승인데 이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논제로 나뉠 정도는 아닌데 약수령 정도는 나온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라는 게 첫 번째 무엇이고 공시지가는 어떤 식으로 매기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요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어를 잘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예, 이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밑으로 가서요. 김성태 딸 특혜 채용 KT 전직 임원구소 요런 거는 그냥 흐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용어도 어려운 게 없고 KT나 전직 임원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 계시진 않겠죠. 오히려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구속. 자, 구속이 뭘까? 아, 뭐 사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속과 징역의 차이는 뭘까? 구속과 금고의 차이는 뭐예요? 구속과 체포의 차이는 뭐죠? 이런 것들 물어보면 헷갈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면에서는 용어들, 특히 법률과 관련된 용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공부할 때 계속 헷갈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경찰총장과 연결고리 지목된 유리홀딩스 대표 고강도 조사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승리 정준영 줄줄이 경찰 출석 마약 혐의 이런 건 흐름만 보시면 돼요. 사실 이번 스캔들 관련해서 다들 이번에 뭐 승리 스캔들 뭐 연예계 스캔들 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는 논술 문제로 낼 수 있는 파트가 없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경찰도 검찰도 뒤늦게 호들갑 이런 것도 그냥 쓱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요 승리와 관련해서는 낼 만한 게 가령 연예계에서 이런 뭐 검경 유착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성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논술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으로서 그냥 시사상식 키워드 문제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T 채용 비리 윗선 혐하는 검 꼭직전 김성태 소환 불가피 이것도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요 김성태 의원 KT 관련된 데서는 어떤 공부 포인트가 나오냐면 요새 꼭 김성태 의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금수저 채용, 특혜 채용 논란, 그 다음에 낙하산 채용 논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바로 이런 낙하산 채용이 왜 발생했고 이것을 어떻게 근절할지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을 키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집값지 소송 과천 마용성 공시가 전국 평균 3배 이상 올라. 자, 공시가가 뭔지, 그리고 공시가가 왜 올랐는지, 요건 좀 아셔야 돼요. 흐름이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고요. 작년에 나온 영어지, 마용성. 네. 제가 마포 줍니다. 이번에 드디어 이사 갔는데, 이런 거 장난 같은데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열받아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단어잖아, 마용성. 마포 용산, 그 다음에 성자에서 헷갈리는 거야. 성수동인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거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공시지가 관련돼서 반발이 있는데, 왜 반발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폭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왜 부동산 폭등이 있나? 네. 왜 부동산 폭등이 있나?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제 느슨한 대기업 굴뚝, 당진 현대제철 4년째 오염물질 2배. 그래서 이것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은 우리 옆 나라 있잖아. 거기라고 저도 확신은 하지만 논술을 그렇게 쓰시면 위험해요.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본인만의 시각을 보여주는 되는데 뭐 중국 탓이다라고 하고 그럼 대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국 탓인지를 규명할 건지 혹은 국내 원인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논리적으로 자신만의 생각을 끌어쓰고 좀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내셔야 돼요. 네. 이 논술로서 구성하려면. 혹시 여기서는 네.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까요? 아,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수치 별로 보시지 마세요. 제가 봐야 될 수치가 있어요. 1년에 한국 예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400조 원 전후거든요. 네네. 한국 뭐 요런 종류의 숫자들은 감각적으로 아셔야 돼요. 한국의 뭐 외환보유고 2천억 달러 이런 거는 조금 중요한 숫자라, 그러니까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만 되는지 감만 아는 건 중요한데 네. 그 이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숫자 외워서 논술에 쓰려고 숫자 외우기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별로 필요 안 돼요.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이런 거 막 120조 원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여야 5.18 망원 눈 감더니 친일 옹호까지 석고대시하라. 올해 진보 매체엔 요 내용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일부 정치인들이 되게 우경화되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가령 5.18 관련된 발언이나 뭐 아까 박민특위 발언 같은 경우에 그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왜 그런 형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 간단하게는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 찝찝하니까 정리 안 해 놓으시면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또 이런 거 방금 말씀드린 경사노위 같은 거 의미 아셔야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성원이 누군지, 숫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건 숫자 보셔야 돼요. 경사노위 같은 건. 자, 징용 판결 중요하죠. 징용 판결 왜 뭐가 문제가 됐고, 법리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고요. 북한 문제는 뭐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중요한 거 다들 아실 테니까 한미연합 방위태세 약화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정리해 두세요. 이런 것들 다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흐름을 중심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키워드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한 번씩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논술 준비에 그리고 시사상식 준비에 좀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 또 그 신문 보다 보면은 네. 되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름을 꼭 기억해놔야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히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써야 되는 급의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름을 거의 다 외워뒀다. 예를 들어 안철수 모르시지 않잖아요. 예. 근데 역사적 인물이나 사회, 문화, 스포츠 관련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름을 빈칸 넣기로 너무 넣기 좋아요. 하반기 쓰시는 분들은 노벨상 수상자 꼭 물어본다고. 또 월드컵 올림픽 할 때 뭐 골든골 넣은 선수 뭐 이런 거 은근히 물어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출제 범위가 늘었죠. 한강 작가가 그 맨부커상 받은 다음에 원래 그전까지 한국에서 맨부커상 잘 안 알려졌거든 대중한테. 이제 맨부커상 수상자도 물어보는 문제가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으로 혹은 스포츠상에서 이슈가 된 인물들 이름은 보시고요. 네. 정치인이나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서만 보셔도 이름 빈칸 넣기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제목에 나오는 정도로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오케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신문 읽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 입사 준비는 여러분이 아나운서를 준비하시건 기자를 준비하시건 PD를 준비하시건 시작하는 점은 방송 뉴스 보기와 신문 읽기인데, 이 신문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고 바로 뒤에 우리 수업이 있어서 지금 조금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려웠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수업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상당히 탁한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